안녕하세요. 김용호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인구는 급감하는데 집은 넘쳐납니다.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시대가 임박했으며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공급 물량 폭탄이 함께 빚어낸 대재앙입니다. 특히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지방광역시가 가장 심각하며 신도시와 택지지구로 마구잡이 분양을 하고 있는 경기도도 폭락 후 가격이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공짜로 준다, 폭락 후 회복 못하는 집 수두룩. 지금 손을 펼치면서 아비규환이네요. 자, 집값 폭락, 집이 남아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돌아왔어요. 선별 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1, 2, 3년은 계속 지금 집값이 뛰고 있으니까 막 못 잡아서 아우성이잖아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집은 잘 보세요. 경기도 인천 얼마나 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지어졌는지. 아파트만 지어졌나요?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넘쳐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꽉 움켜쥐고 있어서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택 보급률은 이미 실질 주택 보급률은 110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약 200만 가구가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심각할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인구가 급감합니다. 오죽하면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이제 4천만 명대 확 줄다고 하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 폭등론자들이 집값 폭등한다고만 계속 노래하는데 1인 가구는요, 노인들이 많고 결혼 안 한 젊은 세대층들이 많아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60%에 육박해요. 이분들이 다 아파트 살까요, 과연? 공물량, 이게 문제죠. 이제 지금까지도 물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어마어마한 물량이었는데 여러분들 지도 펼치고 보세요. 서울하고 유성도시, 각 유성도시도 많은데 거기에 2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30개나 있어요. 여기에 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뭐 추가 신도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한 30개 가까이 돼요. 지방은 어떻습니까? 자, 공급 물량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자, 다주택 물량 폭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분양하는 물량이 넘쳐나는데 다주택자들이 꽉 끼고 있잖아요.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들 말소때까지 끼리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도 커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다주택 시대는 저물어요. 한 사람이 수백 채, 수십 채 갖고 있는 시대가 저물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토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다 수용하겠어요? 결혼, 출산, 급감하고 이게 해마다 달라질 거예요. 이제 피부로 느낍니다. 해마다. 자, 결국은 집이 남아도는 이유 6가지. 부동산 대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항상 우상향 했잖아요, 집값이. 자, 앞으로도 과연 우상향 할까요? 굳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꼭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 폭락을 한 다음에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반등한 다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2013년이 바닥이었죠. 근데 2014년부터 수도권이 상승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까지 뛴 거예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크게 뛰었죠. 그런데 경기도, 자, 잘 보세요. 2014, 15, 16, 17, 18, 19년대까지도 안 뛰고 20년에 뛴 게 70% 정도가 20년에 뛰었어요. 만약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집값을 꽉 잡았다면 경기도는 망해버렸습니다. 정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회복도 못하고 지금은 다 뛰었어요. 3억짜리가 6억 뛰고 뭐 5억 뛰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인천까지 뭐 구석구석 다 뛰었는데 7년 동안 안 뛰다가 막판에 뛴 거라고요. 집값을 만약 잡았다면 또는 사이클상 하락을 시켰다면 회복도 못하고 망하는 거 아니나요? 제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두리에서 다음 보자고. 전국 아파트값 회복률. 만약에 강남이 이제 현재 21억 정도 하는 아파트, 평균이 21억 정도 하죠. 12억으로 떨어졌다. 충분히 떨어집니다. 한 2, 3년 떨어지면.
그러면 강남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파트가 신고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한 30억으로 봤다면 지금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신고가 찍고 한 25억까지 그래도 신고가를 좀 찍네요. 지금 잡는 사람 꽤 남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 평균이 10.5억 정도 합니다. 얘가 6.5억까지 약 4억이 빠진 다음에 회복을 하면 그 가격 비슷할 것 같아요. 11억. 약간 빨간색이죠. 갭 투자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뭐 빚을 많이 내거나. 경기도는 7억인데 4억까지 폭락한 다음에 얘는 5억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원래 과거 패턴이라면 8, 9억 된 거죠. 근데 지금 2020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테두리가 형성된 거지. 만약에 2019년이나 18년에 집값 잡아버렸으면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7억이요. 심각하죠. 광역시는 더 심각해요. 자, 5억이 3억을 빠져나고 3.5억. 오히려 3억 밑으로도 빠질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반등한 걸로 나왔는데 결국 이 지금 고가 현재 이게 현재 가격이거든요. 현재 가격을 회복 못할 곳이 경기도, 광역시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뭐 100%는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근거로 2020년에 집값이 안 뛰었으면 경기도는 망했다예요. 지방도 망했다예요. 무려 6년 동안 뛸 동안 얘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서울이라고 안심할 거 없습니다. 얘들이 못 가는데 서울이 막 날아가겠어요?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겨우 회복이나 하고 조금 뛰겠죠. 자, 이제 지역별 아파트 문제점 및 긍정 요인. 그럼 지역별로 한번 세분화시켜서 알아보자고요. 지역별 아파트 장단점. 자, 서울부터 알아볼까요? 문제점부터 보겠습니다. 집값 거품 치고라서 만약 하락장이 온다면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지냐? 서울이 제일 많이 떨어지겠죠. 특히 강남이. 자, 집값 거품이 최고고 가격이 또 높은 것들이 많아서 대폭락하겠죠.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다만 긍정 요인이 좋아요.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올라갈 것 같아요. 왜? 땅이 좁으니까. 서울이냐 아니냐로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서울이냐 아니냐. 투자 안전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물론 먼저 폭락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경기 인천 볼까요? 자, 왜 경기 인천하고 지방은 파란색으로만 해놨냐면 솔직히 긍정적 요인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부정적 요인이 더 많아 보여요. 자, 먼저 신도시 매물 폭탄 문제점. 폭락 후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2020년에 만약 집값을 확실하게 잡았다면 일부 지역만 회복했고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은 쫄딱 망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앞으로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인구는 줄어드는데 3기 신도시 택지지구 그 200만 가구가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거 잡아? 또 인구 늘면 뭐예요? 1인 가구만 잔뜩 늘어나는데? 그래서 정부도 무작정 집을 막 지을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집을 짓고요. 이 다주택자들이 왜 안 좋냐면 집값이 올라갈 때는 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값 폭등을 시켜놓고 거품만 키우고 폭락장에는 다 터뜨립니다. 이걸 안 터뜨릴 수가 없어요. 도망도 가고 솔직히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파산도 되고 뭐 난리가 나겠죠. 자, 폭락 후 회복이 안 된다. 수도권 인구 유입을 하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렇게 그래도 온다는 거. 서울 인근 지역은 안정적이다. 강남이 좀 가깝거나 또는 서울 인근 가깝거나 또는 GTX 있는 그 자리만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산업이 아예 급감하고 폭락 후에 오히려 경기 인천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중저가는 그나마 조금 덜 빠지니까 무난하다고 하고요. 좀 국제화 도시로 승격되는 곳들, 이를테면 부산의 일부 지역, 부산 다가 아니라 그 지역들은 좀 무난, 나머지 광역시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자, 얼마나 많은지 보자고요. 아파트 물량폭탄 집값 대폭 나간다. 3기 신도시, 추가 신도시 하니까 6개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6개도 이게 큰 것들이니까 엄청 크죠. 자, 남양주 왕숙, 그다음에 하남 교산, 뭐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녕, 과천. 이번에 시흥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다 택지지구예요. 엄청나죠. 이게 20개가 넘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각 도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안 하나요? 위성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100만 인구 넘는 곳이 수도권에만 3개가 넘는데? 경기도는
그린벨트 막 풀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짓고 있어요. 솔직히 걸어가면 다 집으로 치여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기, 3기 신도시 이전에 그때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까? 뭐가 늘어났어요? 집만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 물량폭탄 보자고요. 공물량폭탄 1기 신도시 30만 호가 지금 있었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60만 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90만 호. 그래서 3기 신도시 플러스 서울, 그리고 뭐 추가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200만 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기 신도시 및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 서울까지 포함하면 200만 호. 기존 아파트 매물 폭탄도 있어요. 이게 공급, 분양하는 물량 폭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자 150만 채가 이제 말소되면 다 토해내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 다주택자,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800만 채. 이 사람들, 다주택자들 어마어마하게 토해내겠죠. 법인사업자. 결국 임사, 다주택, 법인 다 하면 약 1000만 채. 자, 이 공급 물량 폭탄에 이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은 문제가 좀 되겠죠. 자, 이게 제가 1기,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게 유성도시예요. 여기가 서울이고 이 주변이. 자, 경기도 이가 서울에 한 15배 뒤죠. 15배도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울이잖아요, 서울. 경기도가. 그런데 이 유성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신도시 및 택지지구야, 1, 2기. 이거 다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모자라, 자리가. 그리고 아까 제가 택지지구, 자, 3기 신도시, 이게 얘하고 얘를 합쳐보세요, 여기. 이게 3기니까. 엄청나지 않나요? 2013, 14, 15, 16, 17년에 괜히 경기도 집값이 못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물량들 때문에 거래가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왜 막판에 2020년에 뛰었냐? 개나 고리나 소나 말이나 다 뛰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패닉바잉하고 해가지고 몇 건이 올라가고 외지인들이 갭투자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난리 난 거예요. 정부가 그러잖아요. 부동산이 주택수가 모자라는 거 아니라고. 그 말 맞아요. 주택수가 넘쳐납니다. 무슨 모자라기는 어느 쪽으로 모자라요. 차고 넘치죠. 자, 여기 보시면 실제로 1기 신도시 때 분양 입주할 때 집값 폭락했어요. 여기 보시면. 물론 꼭 분양 물량이 많아서만 폭락했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겠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91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망했어요. 집값이.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도 분양 입주할 때쯤 폭락했어요. 물론 뒤에 입주할 때는 날아갔는데 보자고요. 자, 분양 시점에서 뭐 이때 약 20, 30개가 분양을 했잖아요. 폭락한 거 아시잖아요. 막 주워 담았잖아요. 오죽하면 뭐 별내나 삼성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무덤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지금 따블 뛰었는데 위례도 줄 서서 잡고. 자, 하필이면 신도시 분양할 때마다 이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에가 제일 많아요. 자, 3기 신도시 분양이 뭐 이번에 사전 분양 빼고는 앞으로 2, 3년 후가 절정을 이룰 것 같은데 3년 지나면 뭐 분양하는 시점부터 난리 나겠죠. 물량 폭탄으로. 집값이 혹시라도 하락이라도 한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자, 출생과 사망 역전. 지금 보시면 이게 출생률인데 쭉 떨어져서 27만 6천. 사망자 보세요. 어휴, 더 늘어났어. 30만. 자,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죠. 출생률은 27만인데 사망자가 30만으로 역전당했어요.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처음으로 줄고 이제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 보세요. 2020년에 지금 607만인데 25, 30 이거보다 생각보다는 더 줄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아가 지금 더 줄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토대로 봐도 한 30년이 다음 상승장 꼭지인데 33%로 확 늘어나요.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택을 수용할 수 없는 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방 인구는 완전 사라집니다. 시뮬레이션을 내보니까 2040년에 인구 전망, 다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도권도 서울은 이제 용적률이 좋아지니까 파란색이고. 자, 여기 경기도하고 충청도 일대만 색깔이 바뀌었죠. 그나마 강원도는 조금 낫죠. 이게 2040년으로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2030년이면 이미 2030년을 왜 말하냐면 하락하고 이제 회복하는 앞으로 10년까지니까 하락하고 회복한 상투장을 말하는데
그 상투장의 인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과연 집값이 뛸까요? 우리는 한 번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인구의 시대에 아마 접어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진짜 그런지 보자고. 우리가 공식 보급률은 이래요. 서울은 100%도 안 된다. 보급률이 뭐 그러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전국이 110이면 서울도 100 넘어가요. 자, 여러분들 뭐 저기 오피스텔이나 다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꼭 다 해야죠. 고시원이네, 원룸이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이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을 2,500만 이렇게. 그 다음에 국토연 2차 대책 보시면 자 2021년부터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 물량이 분양 물량. 눈에 보이시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폭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한국 집값 거품 미국과 일본 금융위기 수준. 실질적으로 일본은 장기 금융위기를 겪었다라고 볼 수 있죠. 91년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 한번 볼까요? 자, 2007년도 거품이 셌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2021년은 여기에요. 거의 일본하고 맞먹는 수준. 그 다음에 일본이 이 정도라면 91년에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쭉. 미국 2008년에 터졌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수준이 미국하고 맞닿아요. 지금 GDP 대비 이걸 따지면 상당히 거품이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밀 생산 가능 인구. 자, 미국 보면 2007년에 정점을 찍어갖고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반등하고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일본도 보세요. 일본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인구 주니까 생산 줄고 있잖아요. 지금 막대 그래프 이게 생산 인구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 집값도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 마침내 이제 생산 인구가 올해부터 줄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우상향만 했는데 이제 줄어들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예를 볼게요. 일본.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생산 가능 인구하고 집값.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집값도. 그 다음 미국. 비슷하죠. 흐름이. 미국 집값 진짜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비슷하게 하고 있죠. 스페인. 닮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나라가 닮은 건 아닌데 상당수가 일치해요. 자,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OECD에서는 완전 1위죠. 고령화 속도에다가 저출산까지 1위예요. 그러면 좀 걱정돼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자, 주요 국가 그러니까 노인 부양비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앞으로 한 3, 40년 후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아직은 낮은데, 자, 2020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1등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27만 명밖에 얘기를 안 났는데, 이 노인들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자, 아이가 있네요. 인구 절벽. 이거 집값하고 직결됩니다. 자, 이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다주택 수백만 가구 매물이 잠겨있고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공급 폭탄이 결국 20년 대재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를 쫙 펴놓고 얼마나 신도시가 넘쳐나는지 살펴보신다면 미래 부동산에 대한 해안을 찾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